자, 4강 문장의 다양한 모양 파트 세 번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엔 부제가 또 붙어 있겠죠. 부제는 수요동사가 아니라 이중타동사야. 그죠? 수요동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조금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수요동사라는 개념보다는요, 이중타동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동사들 중에서 주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말고도 수요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막 수거라고 부르는 것들도요, 사실 영문법에서는 수요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예, 이 과정입니다. 일단 문장이 되려면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어는 행위자고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동사는 그 행위자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gave, 나는 줬다. 나는 줬대요.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I gave her, 나 그녀를 줬다. 보통 이제 목적어 많이 을를로 많이 끝나니까 나는 그녀를 줬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a ring, 나는 반지를 줬다. 이것도 보통 이제 목적어니까 을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부족하죠. 왜냐면 나는 반지를 줬다. 그럼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I랑 her, 그러니까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랑 다르니까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녀를 줬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두 번째, 나랑 반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반지를 줬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정보가 부족하죠? 뭐? 누구한테 줬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의 목적어가 한 자리에, 물론 순서는 있겠지만 한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둘 다 목적어잖아요. 이 목적어가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다를 때 앞에는 에게가 되고 뒤에는 을을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줬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해석이 제대로 되네요. 자, 그럼 이 모양에서 배우는 건 목적어가 몇 개 나온다? 네, 목적어가 두 개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어랑 다 다른 애들이잖아. 그녀랑 반지가.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목적어랑 뒤에 있는 목적어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indirect object라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direct object.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우리나라 말에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 자리고요. 그죠? 누구한테 주는 건지 말하는 거니까 사람 자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에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는,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 사물 혹은 내용의 자리예요. 사물은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사람한테 사물을 주는 거니까. 근데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을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앞에 걸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걸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냐면, 이 동사 뜻이 보통 주다잖아요. 뭐뭐 해 주다. 그죠? 그럼 주는 게, 진짜 주는 게 뭔데? 당연히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는 거.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목적어가 두 개 올 때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이라는 의미죠. 내용. 이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물은 주는 거고요. 내용은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말해 주다일 때 뒤에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I told him that she
is young.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이 대절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아, 내용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올 때, 사물이 오는 건 뭐죠? 명사구가 오겠죠. 그죠? 근데 내용이 올 때,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누구 자리라고? 문장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오겠죠. 또 이 명사절은 뭐랑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평서문인 대절, 의문문인 WH절이 온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대절이나 WH절이 압축이 될 수 있다고. 압축이. 그러면 투절 ING절이 된다고요. 그죠? 아,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한테 주는지,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을 주는지, 어떤 내용을 말해주는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동작이 뭐뭐 해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정보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뭘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 주는지. 그죠?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수적이니까 이렇게 동사 뜻이 뭐라고? 뭐뭐 해 주다 라는 뜻일 때는 목적어가 몇 개 나온다?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 그죠?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나는 이게 샀다가 아니에요. 샀다가. 샀다가 되려면 목적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는 선물을 샀다. 이렇게. 근데 목적어가 두 개 나오려면 이 buy의 과거형인 but의 뜻이 사 줬다가 되는 거예요. 샀다가 아니라 사 줬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 나오겠죠? 일단 이 두 개의 목적어는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요. 그죠? 달라야 되니까 앞에 것도 목적어, 뒤에 것도 목적어. 앞에 것은 에게, 뒤에 것은 을을입니다. 그럼 뜻은 뭐예요?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샀다가 아니라 반지를 사줬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동사들 대부분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나라 문법에선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원서에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이 트랜지티브 벌브라고 불러요. 이게 트랜지티브가 타동사란 뜻이거든요.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이가 붙었잖아요. 여기에 다이가. 이 다이가 두 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타동사구나.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 자리에는 에게잖아. 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지 전달받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을 주는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물건 혹은 전달하는 내용이 오겠죠. 그죠?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으로 가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I showed my sister 라멘. 라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보여주었다. 내 여동생에게 라면을. 그죠? 못된 오빠 같은 경우에 라면을 보여주고 자기 혼자 다 처먹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동생이 없어요. 그리고 보여주기만 하면 걔가 과연 전 남동생이 있는데 보여주기만 하면 과연 안 먹을까? 다 처먹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 내 여동생과 라면은 같은 애입니까? 다른 애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여동생에게 라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바뀌면 라면과 내 여동생이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간접 목적어고 뒤에는 직접 목적어예요. 그럼 앞에는 에게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는 을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 해석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나는 라면에게 내 여동생을 보여줬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영어는 그래요. 영어는 어순이 정해져 있어서 앞에는 에게고 뒤에는 을을입니다. 아까랑 완전 다르죠? 아까는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자리를 바꾸니까 뜻도 자리가 바뀝니다.
얘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왜? 목적어를 하나만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라면, 목적어 하나 받으면 을을이잖아요. 난 라면을 보여줬다. 그죠? 나는 라면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여동생에게요. 내 여동생에게. 자, 목적어가 하나 오면 을을은 자동으로 갔지만 내 여동생에게 할 때 에게는 전치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여동생에게. 자, 여기다가 my sister만 넣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왜? my sister를 넣어버리면 라면에게 내 여동생을 보여줬다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목적어 하나만 받아서 나는 라면을 보여줬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여동생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to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자리를 바꾸면 전치사가 생긴다라는 걸 배워요. 흔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걸 왜 바꾸는지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면서 왜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를 외우게 하는 그런 개떡 같은 방법은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아, 자리를 바꾸면 뜻이 엉뚱해지니까 이걸 수요 동사가 아니라 그냥 타동사로 바꾼 거예요. 타동사로 바꿨으니까 I showed ramen. 난 라면을 보여줬다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내 여동생에게를 붙이고 싶으면 내 여동생이라는 my sister뿐만 아니라 이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보시면 my sister 라면이 있을 때는 내 여동생에게 라면이었지만 라면 my sister이면 라면에게 my sister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자,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여동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수여동사, 제가 말하는 이중타동사라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에게, 그리고 뒤에는 을을 이 어순으로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리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니까 이걸 이중타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에게가 붙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동사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전치사가 각각 다릅니다. 이걸 또 외워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외웁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져요. 일단 전치사로 올 수 있는 애가 to, for, of, on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to에 해당하는 동사들, for에 해당하는 동사들, ask에 해당하는 동사들, on에 해당하는 동사들. 물론 가장 빈도가 높은 건 to입니다. to. 이게 가장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게 for인데 for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of는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on은 거의 빈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예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줬어요. 내 아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냥 주면 안 돼, 원래. 자, 앞에 이게 뭐야? 에게. 여기는 을을이죠. 그죠?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는 돈에게 내 아들을 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 돼요. 얘가 없어야 돼. 그러면 나는 돈을 줬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돈을 줬다 하고 나서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을 쓰고 그죠? 에게 해당하는 뭐를 쓰면 된다고요? 에게 해당하는 전치사를 쓰면 된다고요. 아이고. 그게 뭐야? to가 됩니다. 그죠? 아, 이게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뭐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 자, 두 번째 볼까요? 나는
요리했어요가 아니라 요리해 줬어요. 내 아들에게 뭐를 뭐 할까요? 맛있는 거 요리해 줬어요. 맛있는 거. 치즈 스틱을 왜 또 이건 한글로 쓰나요? 치즈 스틱을 요리해 줬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앞에 마이 써는 에게 치즈 스틱은 을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에게 치즈 스틱을 요리해 줬다가 됩니다. 근데 이걸 치즈 스틱, 제가 왜 치즈 스틱을 한글로 쓰냐면 치즈 스틱을 영어로 쓰면 좀 더 기니까. 자, 다음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괴상망측해지는 거죠. 나는 치즈 스틱에게 내 아들을 요리해 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가 됩니다.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 내 아들에게야. 이번엔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 내 아들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for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to고 왜 for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 내 아들에게가 아니라 나는 치즈 스틱을 요리했다. 내 아들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sk도 한번 볼까요? ask 하나씩 다 살펴보죠. 나는 물어봤어요. 내 아들에게 질문 하나를 했죠. 내 아들에게 질문 하나를.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질문에게 내 아들을 했다예요.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 질문은 누구한테 붙어있는 질문입니까? 당연히 내 아들한테 딱 붙어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접촉, 붙어있음에 오브를 씁니다. 이 오브가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자, 근데 뭐 오브는 이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브가 ask,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네요. 아래쪽은 조금 필기하는 부분이 좀 왜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위쪽에다 해볼게요. 위쪽에다가. 자, 플레이는요. 이거는 그냥 아예 조금 이 모양 자체를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플레이어 트릭 on 사람, 플레이어 적 on 사람인데 원래는 이거겠죠. I played 사람 a trick인데 이 a trick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그냥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나는 트릭 속임수를 플레이했다. 근데 누구한테 그걸 붙여서 한 거야? 사람한테 붙여서 한 거야. 그래서 붙여서 하는 건 on이 들어갑니다. 붙여서 하는 건 on이.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 속임수나 혹은 농담이 그 사람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on을 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to는요. 그냥 단순 전달이에요. 이미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주면 되고 있는 거 건네주면 되고 있는 거 빌려주면 되고 있는 거 제공해주면 되고 있는 거 보여주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가르쳐주면 되고 그죠? 쓰는 것만 조금 주의하세요. 우리는 쓰는 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수고가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그죠? 물론 수고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라면 write to for를 씁니다. 다음에요. for는요. 수고 노력 후의 전달.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이걸 주려면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for를 써요. buy. 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사야 주죠. 사주다니까. make는요. 주려면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cook은요. 주려면 요리를 해야 되죠. 요리해 주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요리를 줍니까? 아니죠. 요리를 해야 줄 수 있는 거. get. 이것도 사주다. find. 찾아주다.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leave. 남겨주다. 주려면 남겨야죠. fix. 고쳐주다. 주려면 고쳐야죠. order. 주문해주다. 주려면 주문을 해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기 전에 무언가 선행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ask는 질문이고 속임수나 농담은 on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라고? 흔히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이상한 공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렇게 이중타동사에는 어떤 녀석들이 있나?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는 파일을 올려줄 텐데 원하시면, 그죠? 이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엄청 많은데 그걸 제가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 자, 여기 볼게요. 뭐 give, grant, hand, lend 뭐 다 그냥 주다야. 그죠? 다 주다. 여기서 좀 긴 것들 추천해주다도 있네요. 읽어주다도 있고. bring이 가져다 주다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앞에 있는 단순한 거, 있는 거, 이미 있는 걸 가져다 줄 경우에는 자리를 바꿀 때 to를 쓰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 이게 가져다 주는 게 수고 노력이 들어가면 for를 씁니다. 그죠? leave 여기서는요 A에게 B를 유언으로 증여하다예요. 재산이나 명성 같은 거 주는 건데 자, 이때는 to를 씁니다. to를 제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없잖아. B2A 구조를 취하는 녀석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B2A 구조를. 그죠? 자리를 바꾸면 A, B가 뭐가 되는 거? B2A가 되는 녀석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leave가 유언으로 증여하다는 A, B가 B2A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나올 건데 이건 B4A가 되는 경우 이거 다 뭐라고요? 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buy 사주다. 사야 주죠. call 불러주다. 불러야 얘한테 갖다 줄 수 있고 get 구해다 주다 사다 주다. 구해야지 줄 수 있고 사야지 줄 수 있고 골라주다. 골라야지 줄 수 있고 요리해주다. 요리해야지 줄 수 있고 구워주다. 구워야지 줄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주해주다. 수고 노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은 for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음반 같은 거 틀어줄 때 그럴 때는 뭐 수고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to를 쓰는 경우가 많고 자, 아까 나왔었는데 leave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leave가 아까는 유언으로 증여하다 이런 거였는데 이건 먹지 않고 남겨주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음식을 남겨야 돼. 그죠? 수고 노력이 매우 많이 들죠. 친구한테 줄 때 생각해봐. 이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주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bring도 이게 굉장히 수고를 해야지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는 A, B가 B4A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 of A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거 S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A, B 구조만 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리를 안 바꾼다는 거죠. 자리를 안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쓰는 녀석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문법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의가 자세하죠. 그죠? 제 기준은 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쓸 수 있고 글을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또 있고요. B1A 아까 플레이어 트리건 이거 나온 거 있었죠? 네. 자, 이번에는 반드시 자리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반드시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경우? 자,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이거나 목적어가 두 개 모두 대명사인 경우는 반드시 에게 을을의 어순이 아니라 을을이 먼저 오고 그리고 전치사를 통해서 에게를 표현하는 이러한 어순만 쓰게 됩니다. 그죠?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마이크가 간접 목적어 흔히 말하는 it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게 여기는 을을이 있는데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도대체 왜? 돼야 되잖아. 왜 안 쓸까요, 이걸? 그래서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죠, 사실. 그죠? 나는 그것을 요리했다. 마이크에게? 아니요. 나는 그것을 요리했다. 마이크를 위하여. for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게 맞다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은 정답을 드리기가 싫으네요, 제가. 네, 두 번째 볼게요. 나는 그를 요리했다 하면 조금 무섭고, 나는 그에게 그것을 요리해 주었다. 근데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리지? 그래서 이걸 똑바로 표현하려면 자리를 바꿔서 나는 그것을 요리했다. 그에게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이것도 for가 되겠죠. 이게 맞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첫 번째로 영어에서는 익숙한 정보, 그러니까 익숙한 정보라는 건 앞에서 이미 말을 했던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익숙한 정보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앞에, 상대적으로 앞에,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좀 신정보들은 뒤에 배치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익숙한 걸 앞에 놓고 새로운 걸 뒤에 넣은 거죠. 그죠? 익숙한 걸 앞에 놓고 새로운 걸 뒤에 넣은 거야. 마이크는 지금 대명사를 안 받은 거 보니까 이건 신정보고, it은 대명사를 받은 거 보니까 이건 구정보거든요. 그래서 구정보를 앞에, 신정보를 뒤에 넣는 게 영어에서 선호하는 어순입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정보가 둘 다 익숙한 정보죠. 대명사일 경우는. 그죠? 그럴 때는 발음상의 편의. 예를 들어서 I cook him it. I cook him it. him it이야. him it. him it. him it. 그래서 it이 잘 안 들리게 됩니다. him it 하면은. 그지? 그래서 발음상의 편의. 그래서 it for him 해서 it을 정확하게, 물론 대명사니까 둘 다 대명사니까 분명하게 말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분리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라는 경계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전치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자리를 바꾼 어순만 사용하거나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라 전치사구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나는 설명했다. 우리 아빠를. 은 이상하죠? 나는 설명해 주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 규칙을. 이거 맞을 것 같잖아요. 둘 다 대명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 틀려요. 그래서 이게 옳은 문장이 되려면 자리를 바꿔서 나는 규칙을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에게에 해당하는 to를 넣는 게 맞다고요.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위에 건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My father the rule.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죠. 짜증나지? 자, 두 번째. We provide. 우리는 제공합니다. 우리는 제공합니다. 대중을 제공합니다 하면 이거는 무슨 나치 전범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이거 왜 또 벌써 움직였어. 얘는 명사구가 아니라 여기는 그대로 명사구 들어가는 거. 에게에는 명사구 그대로 들어가는데 뒤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구가 들어갑니다. 이 전체가 이제 전치사구가 되는 거죠. 이러면 맞아요. 우리는 제공해 줍니다. 대중에게 서비스를. 그죠? 나는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왜 도대체 이게 목적어 자리인데 에게로 해석을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 용법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provide A with B라는 수거다 라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외우지 못한 건 해석을 못하란 소리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것 역시도 이중타동사의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중타동사가 아닌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해보죠. 우리는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서비스라는 건 내가 수고 노력을 해줘야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을 위하여 제공합니다. for.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잖아요. 에게, 을을, 어순이잖아. 그러면 에게 자리에 해당하는 건 다 사람 들어가죠, 보통.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사람이 아닌 게 들어왔잖아. 그럼 그냥 을을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을을로. 그럼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잘 안 보이네요. 1번 유형 동사들. 이 1번 유형 동사들은 우리나라 말로 주다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에게, 을을의 어순을 사용하지 않고 을을을 먼저 쓰고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를 써줍니다. 이게 뭐 잘 찾아보면 뭐 for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나오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o를 쓰는 것만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 2번 유형 동사들은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주다의 해석이 되는데 명사를 나란히 두 개 받을 수가 없고 에게 먼저 명사구를 쓰고 전치사를 쓴 후에 을을을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라 전치사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사들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아닌 녀석이 오면 을을 그리고 전치사에게의 모양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양 다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말한 거예요. 여기에 아까 더 퍼블릭이 있었죠. 더 퍼블릭이. 그리고 여기에는 서비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위의 모양도 사용하고 아래 모양도 사용하고, 그죠? 이 두 가지 모양을 다 가지기도 한다는 건 안 가지는 녀석들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 보죠. 첫 번째로 자리를 바꾼 어순만 사용하는 경우. 아까 했던 거.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려면 나는 규칙에게 우리 아버지를 설명해 주었다 라는 것도 안 되는 녀석이야. 얘는 explain이라. 그죠?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고? to를 쓴다고요. 대체 왜 이런 모양이 생겨나게 됐을까?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원리도 아니고 이건 역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영국이요, 누구 식민지였냐면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어요. 프랑스 식민지를. 근데 우리나라도 쪽발이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근데 얘네들은 200년을 겪었습니다. 200년. 힘든 시기였겠죠? 자, 근데 식민지를 겪으면 프랑스 애들이 영국 애들한테 무슨 언어를 쓰라고 할까요? 자꾸 프랑스어를 쓰라고 하겠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자꾸 식민사관 심어주고 일본어 배우게 하고 한국어 못 쓰게 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프랑스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를 귀족을 중심으로 쓰기 시작하겠죠. 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 상류층. 그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I gave the man the 나는 그 남자한테 그 지갑을 줬다. 자, 이건 지금 두 가지 모양이 다 되죠. I gave the wallet. 나는 지갑을 줬다. 그 남자에게죠. 그 남자에게. 그럼 그 남자 쓰고 여기다가 뭘 쓰시면 돼요? 에게에 해당하는 to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는
설명해 주었다. 뭐를? 그 규칙을 우리 아빠에게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to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 도대체 얘는 이것도 맞고 얘는 이것도 맞는데 얘는 이것 맞고 my father the rule은 틀릴까? 자, 제일 첫 번째 모양이 이게 영어의 어순이에요. 영어의 어순. 근데 프랑스어는요. 이렇게 명사를 두 개 나란히 쓰는 이런 이중타동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의 어순이냐면 프랑스어의 어순이에요. 근데 이제 식민 시대에 딱 보니까 아니 그 일반적인 하류 계급들은 요런 어순을 쓰잖아.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에게, 을를. 근데 상류층을 보니까 뭐야 직접 목적어가 앞에 있고 간접 목적어 자리는 뒤에 있는데 거기다 to를 붙여서 쓰네. 전치사를 붙여서 쓰네.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 쓰는 이 어순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따라 쓰게 돼요. 그죠? 아, 상류층이 쓰는 그런 어순을 하류층들도 따라 쓰게 됩니다. 따라 표현하게 되니까 요런 어순이 요런 모양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류층들은 이 하류층의 이 어순인 에게 을르를 꼭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순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하류층의 어순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y father the rule 이라는 어순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대충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구분이 문제죠. 어떤 놈이 explain형이고 어떤 놈이 give형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생각보다 근데 되게 단순해요. 구분하는 방법이. 듣고 나면 그래? 뭐 되게 허접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구분법이 좀 단순합니다. 자, 1의 모양을 취한 동사들은 외래어가 유입된 거예요. 이 외래어는 당연히 프랑스어고요. 1066년에 영국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면서 프랑스어가 영어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배하에 있으니까 프랑스어가 영어의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하게 되고 영어는 자꾸 사라져요. 자꾸 사라져. 근데 수요 동사 역시 프랑스어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을를 그리고 전치사를 쓰고 에게. 전치사를 통해서 에게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수요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모양은 원래 영어의 모양이 아닌 거죠. 누구를 따라한 거야? 이 프랑스어의 어순인 을를 전치사 에게를 따라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 영어의 어순인 에게, 을를에 해당하는 이 어순은 하층민들이 쓰는 어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런 어순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의 단어로 침투한 이런 단어들은 에게, 을를의 어순을 취하지 않고 반드시 을를, to, 에게의 어순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이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문법 문제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요, 되게 쉬워요. 자,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동사. 그러니까 A, B도 되고 B to A도 되는 녀석들은 고대 영어에서 프랑스 식민 지배하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단어들이고 살아남으려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이 대체로 짧아요. give, hand, pass, tell, send, buy, make 엄청 짧죠. 그래서 단어가 대체로 짧은 것이 특징이고 이렇게 외래어에서 받아들여진 수요동사로 쓰이는 explain형 이런 동사들은 단어가 대체로 길어요. suggest, propose, announce, communicate, demonstrate, introduce 길죠? 길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explain형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이런 애들이 있네요. explain, B to A, B를 설명하다 A에게 suggest, B를 제안하다 A에게 외울 필요도 없죠. 왜? 이 동사의 뜻만 알고 있으면 이 B가 뭐 을를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을를. 그리고 to니까 이게 에게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동사 뜻은 알고 계셔야죠. 하지만 이걸 B2A구나. A, B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단어들이 대체로 뭐하다고? 길고 복잡하다. 그죠? 또 여기 좀 짧은 애 있네요. say. 아이고. say. 좀 짧네요. state도 좀 짧고. 대체적으로 좀 더 길죠. refer. refer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게 돌리다, 위탁하다. 자, transfer 뭐뭐를 옮기다. A로 이런 식으로요. 그죠? 호호. 자, 또 계속 볼까요? 이번엔 두 번째 모양.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구를 사용하는 동사들. 그죠? provide요. 이렇게 두 개 그냥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대중을 제공하다가 아니야. 대중에게 제공하다 서비스를 가지고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게 봐봐. 여기에 에게 해당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provide가 이렇게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이중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중을이 아니라 대중에게 제공하다 서비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서비스가 앞에 있으면 이건 사람 자리인데 사람이 아닌 놈이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을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대중을 위하여 이렇게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provide가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에게로 해석한다. 사람이 아닌 게 있다? 을를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provide 다음에 사람 왔다. 그럼 에게야. 우리는 제공합니다. 대중에게 서비스를 가지고서 우리는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대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의 모양 취하는 동사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가 온다는 특징이 있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구를 간접 목적어로 해석해야 되니까 누가 올 때? 사람이 올 때. 그죠? 그때는 을을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한다? 에게로 해석한다. 그죠? 특히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라 전치사구가 오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타동사기 이중타동사인데, 전치사를 쓰는 이중타동사 해서 전치사적 이중타동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ditransitive prepositional verb라고 겁나 길게 부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죠. 이걸 모르면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정부들이 supply 제공합니다. 반역자들을 제공합니다. 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supply가 왔어. 제공해 주다잖아. 우리나라 말로 느낄 때. 그럼 여기에 사람이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에게로 해석하라고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에게 무기를 가지고서 공급합니다. 제공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올 경우 supply가 뒤에 이건 사람이 아니죠. 무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냥 뭘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을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외국 정부가 무기를 제공합니다.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에게로 해석하는 걸 잘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뒤에 거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안 오면 이건 그냥 여러분이 모르셔도 큰 무리 없이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한 가지를 더 보면, 너는 필요로 합니다. 납득시키는 걸. 그들을 납득시키는 걸?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걸 필요로 합니다. 뭐를? 그 직업에 대한 너의 열정을. 그죠? 너는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너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그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너의 열정의 그들 직업. 이상하게 해석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두 번째, 나는 계속해서 납득시키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그를 뭐 하라고?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이건 그냥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리를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래 것들은 그냥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 근데 위에 것들은 이게 앞에 요랑 요 녀석을 에게로 해석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게. 그럼 이런 동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학교에서는 보통 수거라고 외우는 거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 전치사구 자리에 어떤 전치사 두 개가 많이 오냐면 with랑 또 하나 of가 많이 옵니다. with랑 of.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많이 수거라고 외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동사들은 뭐가 있나 보죠. 일단 리마인드형은 A of B가 오는 경우. 그래서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리마인드. inform. A에게 B를 알려주다. warn. A에게 B를 경고하다. 이런 식으로 read A of B. A에게 B를 빼앗다 강탈하다. 야, 요 녀석들 때문에 사실상 이걸 수요동사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빼앗다 강탈하다잖아요. 없애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believe, relieve, ease, clear, cure. 막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야? 앞에는 에게, 뒤에는 을이 되는 겁니다. 이 동사들 뜻을 외워두시고 이 동사 뒤에 바로 사람이 오면 에게로 해석해라. 프로바이드형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뭐예요? A에게 B를 가지고서 공급하다. 그죠? A. 자, provide, supply, furnish, present 이런 것들이 오면 A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에게. 그죠? 그 뒤에는 with, B 구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with랑 of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도 있어요. treat A to B. A에게 B를 대접하다. A에게 B라는 자격을 부여하다.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하다. A에게 B에 대해서 칭찬하다. A에게 B에 대해서 요청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수요 동사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죠? 자, 이 구조를 잘 아시면 해석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해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조금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동사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다음 기대하시고 다음번에 5번째 모양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